우리가 이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분석해 본 어떤 그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는 서울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시장이 끝나면은 또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더라. 그거하고 관계가 없더라.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고점에서 정권이 바뀌느냐 저점에서 정권이 바뀌느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이거는 가격을 누르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저점에서 바뀌면 이거는 어떤 정부가 와도 가격을 활성화시키는 거래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요. 최근에 얘기들 많이 쭉 들어보면은 우리 사설에서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오세훈 시장이 좋아서 했나? 민주당이 싫어서 했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정서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거 활성화 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전공이니까. 당연히 이걸 유턴 프로젝트는 이명박 시장이 있었을 때부터 온 그리고 뭐 한강변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라든가 저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이게 전부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그것이 다 유야무야 해지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복원시킬 수 있는 건 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변형된 형태든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 혼자서 도장만 탁탁탁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지자체장이지만 지자체에 있는 그 의원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와 시의원은 전부 어때요? 지금 민주당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충돌. 여기 있죠. 스피드 공급 정부 정책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50층 시대 화색돈 등 재건축 좋아. 50층 풀어줬다고 쳐요. 그럼 50층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저층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대신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겠죠. 분양가를. 그러면은 좋다 이거지. 그렇게 높게 받아갖고 사업성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이 맞아떨어질 거냐.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들 50층으로 갔었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갔었을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관리비를 다 감당하면서 누구나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준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역 간의 격차를 더 벌리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정부 성향은 이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를 했다가는 1년 뒤 대선에서 반대만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이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분명히 활성화는 되겠지만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구입해서 내가 많은 마진을 얻을 거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고 또 오세훈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풀면 되는 거다. 푸는 거야 뭐 안전진단 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이게 50층 올려주고 왜 법적으로는 돼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더 좋아질 거냐 가격이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활성화되면은. 그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공공 중심으로 전체 시장을 잡겠다.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 어쨌든 그래서 당장은 시장 당선과 더불어서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사두면 많은 이익이 얻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도 자산 시장의 설림 현상, 이게 뭐예요? 점점 양극화를 더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가계는요, 차입금, 대출이 171조나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죠. 그것도 이제 합니다. 또 일요일 날도 세미나를 하고, 1부, 2부 나누어서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해서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와보시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세미나 일단 와봐야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고 투자하고 싶든 뭘 하고 싶든 세미나 참가를 권해드립니다.